뉴코리아 시네마 주도할 신인 감독들의 활약 기대. 남북한 복원 고전 영화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서울는 연합뉴스, 김은주 논설위원은 세계적으로 한국 영화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 상태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한국 영화를 주도하는 작품이나 감독이 나와야 합니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천만 관객 위 환상에 젖어 과감한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 영화는 어느 순간 힘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위원장은 신인 감독들이 새로운 한국 영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영진이는 이를 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한국 영화 100주년을 계기로 영화계의 화합을 이루어내고 국제무대 에서 남북한 고전 영화를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충무로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오 위원장을 만났다. 지난 5월 칸 영화제를 다녀왔다. 칸 영화제에서 느낀 한국 영화의 국제적 위상은 지난 20년 간 임권택, 이창동, 홍상수, 박찬욱, 봉준호, 김기덕 감독 등이 해외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다. 이 점은 충분히 감사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인 감독들이 나오지 않고 이들만이 한국 영화를 대변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위기이다. 새로운 한국 영화를 만들어내야 하고 영진이는 이를 견인해야 한다. 한국 영화의 창의적 부분은 높게 평가하나 새로운 한국 영화를 주도 하는 작품이나 감독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갈증이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젊은 영화 감독들이 똘똘 뭉쳐서 프리시네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가 천만 관객에 안주할 경우 홍콩 영화처럼 어느 순간 힘을 잃을 수 있다. 뉴코리아 시네마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칸 영화제는 정치적이다. 한반도 정세에 관심이 많다. 내년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 칸 영화제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안을 칸 영화제 측과 논의 중이다. 북한도 참여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남북한에 복원된 고전 필름을 칸 영화제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년이 한국 영화 100주년이다. 100주년이 갖는 의미는 한국 영화 100주년은 중요한 상징이다. 새롭게 도약할 좋은 기회이다. 키워드는 화합이다. 100주년 사업에서 원로 영화인들과 젊은 영화인들이 갈등을 풀고 화합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한국 영화사에서 중요한 고전 영화를 발굴,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도 함께하면 좋겠다. 월북 영화인을 포함해서 주요 영화인들을 재조명한다. 한국 영화 100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영화인들의 복지와 작업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 영화인들의 생활이 매우 어렵다. 천만 영화라는 환상에 가려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100주년이라고 해서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영화인 복지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다. 영화관객 연 2억 명 시대이다. 그런데 이것이 맥시멈이다.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관객을 확보하지 않으면 한국 영화는 사양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초중고교에서 영화가 정규 과목에 들어가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힘들면 반과 후 프로그램에 넣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지자체와 함께할 수 있는 관객개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영진이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기관 노릇을 한 데 대해 공식 사과를 했다. 지난 몇 달간 영진이 직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특검 조사, 검찰조, 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단의 조사, 자체 조사단의 조사를 받았다. 서로가 지쳐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영진이 직원들은 영화인들의 공격 대상이었다.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갈등과 상처가 심했다. 영진이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사과하는 것이 필요했다. 많은 영화인이 지원이 끊어지면서 삶이 피폐해졌다. 사과 한마디로 끝내기에는 이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피해를 본 분들에게 상응하는 피해보상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작할 계획이다.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부산국제영화제는 2014년 다큐멘터리 다이빙벨 상영을 놓고 부산시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외형적으로는 부침이 있었지만 다이빙벨 사태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호재였다. 아시아권 영화제들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정부로부터 정치적 개입이 심하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정부와 각을 세웠다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일본 등 아시아 영화인들이 부산국제영화제 지키기 운동을 벌였다. 이번 사태를 통해 부산국제영화제는 더욱 단단해졌다. 관객 수가 줄어들고 국비 지원이 삭감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올해 얼마만큼 파격적인 영화들이 프로그래밍이 잘 될 수 있는가이다. 프리미어 작품들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얼마나 몰릴 것인가, 그것이 영화제의 권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프로그래밍만 잘 되면 관객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는 것처럼 외형적인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심각하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 영화에 대한 통계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다. 막연히 아는 것에서 벗어나 스크린 독과점, 상영 독과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그런 다음 하반기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독과점, 수직 계열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한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이 다르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영진이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다. 영진이는 영화인들의 입장에서 태도를 정해야 한다. 세 번째가 법 개정이다. 이를 위해 논의구조를 만들고 여론화해야 한다. 영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이다.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 초대권 남발 같은 사례 들을 영진이가 수집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정책연구와 공정환경 조성이 영진이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다. 다양성 영화, 진흥 방안은 대기업에서 만드는 영화 말고 2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제작한 규모는 작지만 작품성이 있는 영화를 다양성 영화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된다.
시간을 갖고 다양한 기획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 국내 극장 상영까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해외에 소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돕겠다. 국내 영화제 프로그래머들과 협력해서 해외 영화제에서 한국의 다양성 영화가 초청받도록 하거나 해외의 한국문화원에서 상영되도록 지원하겠다. 영화계도 미투 운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성폭력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인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등등을 만들었다. 개소식에서 배우 문소리 씨가 "우리 모두 방조자다" 라고 말했다. 그 말에 동의한다. 영화계는 그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부 영화인들의 경우 인식 자체가 안 돼 있다. 처절하게 반성하고 있다. 현장 방조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부단히 교육해야 하고 현장에서 끊임없이 환기해야 한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대전제는 한국 영화가 계속 사랑을 받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한류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할 줄만 알았지 받아주지는 않는다. 한국 영화는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장 확대를 위해 아시아를 끌어안아야 한다. 아시아영화진흥기구를 만들어 그 안에서 인적교류를 하고 패스, 티벌 정보, 아카이빙도 나누고 교육도 이야기할 수 있다. 아시아 영화의 동반 성장을 위해 우리가 주도해서 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2017 10 15 지난 1월 취임한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으로 내 멋대로 해라, 1991, 101번째 프로포즈, 1993 등의 영화를 감독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출범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국제영화제를 지키는 시민문화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2018년 7월 1일 9시 송고